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입니다. 저자는 김영진, 출판사는 성한당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홀리스틱 영양 지도사이다. 미국에서 21세기 최첨단 영양학을 전공하고 자연건강법 보급에 힘쓰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오로지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만이 인체에 필요한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몸은 또 다른 에너지도 흡수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에너지란 바로 지구에 무한정 존재하는 자유전자, 즉 마이너스 전자를 말합니다. 인간은 지구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살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체가 항상 땅에 접촉하고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인간이 지구의 일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편리한 생활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고층 아파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 밑창으로 된 신발,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자동차로 이동하며 지구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공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발밑에 천연치유병원이 24시간 무료로 개방돼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약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참으로 경이로운 천연치유병원입니다. 신체가 땅과 접촉하는 순간 쓰레기에 해당하는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순식간에 제거되고 땅속의 자유전자가 흡수돼 신선한 공기처럼 인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 유명인사가 된 이주선 씨는 1995년 6월 당시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간염이 간경화로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2년 후 1997년 4월에는 말기 간암으로 혈전까지 전이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을 받자마자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때 집 뒤에 있는 청계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작정 집을 나와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오장육부에 좋다라는 말만 믿고 청계산을 놀이터 삼아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맨발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배가 고프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봄, 가을에는 소나무 밑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이 들었고 여름에는 웅덩이 위에 나무에 그물 침대를 쳐놓고 시원하게 물 위에서 잠을 잤으며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곳에 침낭을 깔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남의 사정도 모르고 신선 같은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01년 2월 국립의료원에서 받은 진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암세포 덩어리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암 수술을 받고 치유 중인 지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에게 흙길이나 바닷가 모래사장을 밟으면서 땅과 접촉하기를 권합니다. 조언에 따라 실행에 옮긴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땅이나 바닷물을 밟는 순간부터 기분이 상쾌해지며 기운이 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식생활을 개선한 결과 암이 치유됐거나 개선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만난 K씨는 위암과 폐암으로 힘들게 암과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주에서 자동차로 3, 40분 걸리지만 매일 아침 저녁 2차례 바닷가를 걸리면서 몸이 많이 좋아져서 내친 김에 해수욕장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지금 암과 투병하고 계신다면 당장 집 근처의 흙길이나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면증은 잠을 잘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추었는데도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새벽녘에 일어나 잠을 설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불면증은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면서 맨발로 걷거나 땅과 연결된 상태로 잠을 자면 쉽게 해결됩니다. 불면증을 약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던 K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집이지만 안방 벽과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어 보일러의 온수로 난방을 하고 다른 곳만 수리해서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생활할 때는 불면증으로 새벽 3,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 잠자리에 누워서도 1에서 100까지 수없이 세면서 잠을 들기만 기다렸는데 이사 온 첫날부터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잠만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다가 깨면 마당에서 맨발로 흙을 밟고 또 졸리면 다시 자는 생활을 3일 동안 지속하자 불면증으로 인해 없어졌던 식욕도 생겼습니다. 불면증이 해결되자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 아침마다 기운이 솟는 것을 느끼면서 차츰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K씨가 한 일이라고는 시간이 날 때마다 흙으로 된 마당을 맨발로 밟으며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의 지인 중 한 여성은 65세 여성입니다. 여름철에 전라남도 완도군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약간의 소금을 탄 물을 마시면서 맨발로 길이 3.8km의 모래사장을 왕복 총 7.6km의 거리를 걷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 뒤에 이튿날 체중계에 올라가자 놀랍게도 하루 만에 2kg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의 맨발 운동이 평탄한 맨 땅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많고 전기가 잘 통하는 바닷물을 철벅거리면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빠른 다이어트 효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약간의 소금물을 탄 물을 마시면서 걸어야 합니다. 소금은 각종 영양소를 붙들어매고 몸속 세포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노폐물, 즉 쓰레기를 붙들고 나오는 성질이 있으므로 맹물보다 다이어트 효과가 큽니다. 사이다, 콜라, 주스, 맥주, 막걸리와 같은 청량음료는 몸속에 생긴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적되도록 부추김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컴퓨터 증후군 증상은 눈이 튀어나올 듯한 통증, 피곤함, 어깨 결림과 목이 뻐근해지는 증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로도 함께 나타납니다. 저도 컴퓨터로 원고를 쓰기 때문에 종종 컴퓨터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맨발로 촉촉한 잔디나 흙을 밟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50cm 길이의 구리봉을 묶고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선을 그곳에 연결해 서재로 끌어들인 뒤에 발목에 부착한 어싱밴드와 접속해 컴퓨터 작업을 해왔는데 그 후로는 컴퓨터 증후군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건조한 겨울철에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가끔 눈이 피곤해지고
어깨가 결리는 것을 느낄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김없이 땅과의 접촉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어싱 밴드를 물에 적셔 착용하면 신기하게도 컴퓨터 증후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땅과 직접 접촉해야 건강해진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직간접적으로 땅과 접촉하면서 생활하게 돼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땅과 접촉하는 일이 줄면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야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 물과 땅을 오가며 사는 개구리와 뱀, 야생의 들고양이를 비롯한 각종 동물, 자유롭게 뛰놀며 텃밭을 마구 파헤치는 토종닭 등은 질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이유는 항상 맨발로 땅과 접촉하며 생활하면서 땅의 기운인 자유전자, 즉 마이너스 전자를 흡수해 에너지를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박사의 주장처럼 모든 동물의 건강 수명은 주거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땅과의 접촉이 단절된 고층 아파트보다는 맨발로 땅을 밟을 수 있는 시골이나 바닷가 근처에 사는 것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요즘은 시골이나 바닷가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해 주말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땅과 접촉하는 다양한 방법. 질병 치유 효과가 있는 흙과 직접 접촉하려 해도 도해지는 물론이고 시골 구석구석까지도 모든 길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맨발 걷기를 할 만한 장소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과 직접 접촉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발로 걷는다. 땅과 직접적인 접촉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촉촉한 곳이나 잔디밭이면 더욱 좋습니다. 콘크리트 길이나 아스팔트 길은 땅과의 접촉이 단절돼 전기가 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싱 효과가 없지만 비 오는 날은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 흙과 접촉한다. 야외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없는 경우에는 캠핑 의자나 간이 의자에 앉아 맨발로 땅을 밟거나 바닷가 모래사장에 발을 묻어도 어싱이 잘 됩니다. 집에서는 맨발과 맨손으로 흙을 밟거나 만지며 텃밭의 채소나 정원의 화초를 가꾸면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땅과 접촉해 지구의 에너지인 마이너스 전자를 다량 흡수한 결과입니다. 물에 들어간다. 물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이므로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강이나 바다, 호수 등에서 수영을 해도 어싱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가를 철퍽거리며 걷기만 해도 어싱이 되며 집에서 목욕할 때 샤워기가 물속에 잠겨 있으면 샤워기를 통해서도 어싱이 됩니다. 자연을 활용한다. 촉촉한 정원, 운동장, 잔디밭을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맨손으로 풀이나 나무를 만져도 땅과 간접적인 접촉이 됩니다. 잔디밭에서 노는 반려동물은 맨발이므로 그들을 쓰다듬어줘도 간접적으로 땅과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어싱 상태의 사람과 접촉한다. 요즘 외국의 일부 병원 또는 마사지 샵에서는 맨발로 땅과 접촉할 기회가 없는 사람을 위해 의사나 마사지사 자신이 어싱이 된 상태로 환자나 고객을 맞이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마사지사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대부분 건강 보조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땅과 접촉해서 마사지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바닷가가 좋다. 처음으로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되도록 바닷가가 좋다라고 권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기가 맑은 바닷가는 도시의 공원에 비해 음이온이 더 많고 소금이 녹아 있어서 맨땅보다 전기가 수백 배나 잘 통하므로 바닷가의 모래찜질, 모래성 쌓기, 수영 등을 즐기면서 어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가에서는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을 밟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는 발가락의 아치 부분에도 자극을 줘서 딱딱한 땅을 밟는 것보다 지압 효과가 훨씬 큽니다. 더욱이 평지보다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므로 다이어트 효과도 땅에 비해서 2배 이상 나타납니다. 찰랑거리는 바닷물을 밟으며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발가락 사이의 무좀은 물론 엄지발톱 밑의 무좀까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가 끝나면 찬물로 씻는다. 맨발 걷기를 오래 한 사람은 추운 겨울철의 눈밭에도 거부감 없이 걸을 수 있지만 맨발 걷기가 끝나면 찬물로 발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씻으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5분이 지나면 오히려 발이 훈훈해지는데 이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철의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가워진 맨발을 갑자기 따뜻한 물에 담그기보다는 먼저 찬물로 씻은 뒤에 미지근한 물에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어식용 신발로 겨울철 동상을 예방한다. 맨발 걷기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겨울철에도 양말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맨발 걷기를 하는데 만약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상이 걱정된다면 어식용 신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식용 신발은 땅과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봉을 신발 밑바닥에 박아 만든 제품으로 동상이 걱정되는 겨울철의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발바닥 지압 효과는 맨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매우 적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신다. 노인이 되면 갈증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노인이 아닌데도 걷기 운동 전에 물을 마시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 물을 마시지 않고 갈증을 참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활발한 신진대사로 체온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며 수분 증발로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고혈압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혈액은 0.9%의 나트륨이 유지돼야 폐혈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금기가 없는 맹물을 마시면 0.9%의 나트륨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한 물을 금세 배출시켜버리므로 화장실 출입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는 갈증이 나타나기 전에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약간의 소금을 탄 물을 마시면서 걸으면 피로감 없이 즐겁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목표는 땅과의 접촉이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첫날부터 촉촉한 땅을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걷다가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겨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맨발 걷기의 목표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촉촉한 땅과 접촉하는 것이므로 첫 2일에서 3일은 30분, 4일째는 1시간, 일주일 후에는 1시간 30분 등과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의 부드러운 모래사장이라도 첫날부터 욕심을 내서 많이 걸으면 안 됩니다. 평소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캠핑 의자 또는 간이 의자에 앉아 맨발로 땅이나 잔디, 모래사장 등을 밟고 있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만 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굳이 많이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과 접촉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만 하면 자신의 질병이 개선되거나 치유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효과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있는지,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로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싱겁게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나 어싱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부신피로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부신피로는 지나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생활습관, 영양 부족 등이 겹치면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상태로 늘 피곤하다, 무슨 일을 하든 즐겁지 않다, 앉았다 일어나면 현기증이 난다, 항상 혈압이 낮다 등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부신피로 증후군이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밀에 포함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뇌와 소장을 비롯해 각종 장기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규칙한 생활과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타민, 미네랄, 물, 소금의 부족을 초래해서 부신피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초점을 맞춰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어싱을 해야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물 부족. 추운 겨울철에는 맨발 걷기가 쉽지 않아 땅과의 접촉이 가능한 어싱 제품을 활용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섭취하고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초봄이나 늦가을,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어싱밴드를 손목이나 발목에 착용해도 땅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제가 직접 테스트기로 확인한 적이 여럿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싱밴드를 물에 적셔 사용하는데 이는 신체의 물이 부족해 피부가 건조하다는 신호이므로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노인과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변비는 스트레스, 식이섬유가 전혀 없는 고기 과다 섭취, 채소와 과일 섭취 부족, 운동 부족, 대장의 꿈틀 운동 기능 저하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변비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빨리 배출돼야 될 몸속의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고 정체되어서 나쁜 독소를 몸이 흡수해 치매를 비롯한 온갖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병의 근원인 변비도 진흙탕길이나 바닷가 모래사장을 맨발로 자주 걸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변비와 관련된 발바닥의 지압점은 발바닥의 아치에 있는데 이곳은 딱딱한 맨땅을 밟을 때는 자극이 없지만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이나 모래사장을 밟으면 지압 효과가 나타납니다.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및 육류식품을 줄이고 충분한 양의 물, 소금, 채소, 과일을 섭취하면서 항상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며 마사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맨발 걷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식사 전에 반드시 야채 샐러드를 먹고 식사를 해야 하며 목욕을 자주 하면서 소장과 대장을 자극하는 발바닥 출장소를 지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지는 불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불면증에는 소금을 탄 물을 많이 마시고 목욕을 자주 하며 무조건 맨발로 많이 걸으세요라고 권합니다. 저의 조언을 받아들여 실행한 사람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목욕을 하고 맨발로 걸었더니 난생 처음 꿀잠을 잤다라면서 감탄합니다. 맨발 걷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숙면을 취하게 하는 발바닥의 지압점을 지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의 3대 목표는 식욕이 왕성한 쾌식, 꿀잠을 자는 쾌면, 노폐물을 시원스럽게 배출하는 쾌변입니다. 숙면을 하면 피로회복, 에너지 보존, 기억력 향상, 면역력 증강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잠이 부족하면 피곤하고 졸리거나 기억력, 집중력이 감소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식욕이 증가해서 체중이 불어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며 물과 소금의 부족,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고 신체에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정서적으로 늘 불안하며 심하면 공황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신경이 곤두서서 밤이 돼도 좀처럼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는 규칙적인 생활습관, 알칼리성 식품 위주의 식생활,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 섭취, 맨발 걷기가 좋습니다. 불안과 초조.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역시 무조건 맨발 걷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엄지 발가락에는 각종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하는 뇌하수체, 시상하부, 갑상선, 송과체, 대뇌, 소뇌와 신경으로 연결된 지압점이 있어서 맨발로 걸으면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두뇌와 관련된 발바닥에 지압점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상쾌해지며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맨발로 흙을 밟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환경 호르몬을 비롯해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와 관련된 엄지 발가락을 지압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 불안과 초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엔돌핀,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의 부족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호르몬의 분비를 활성화하는 데는 맨발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물과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물과 인체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소금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찬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간단하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화불량. 식사를 한 뒤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메스꺼우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납니다. 이때 약간의 소금을 탄 물을 한 컵 마시고 맨발로 흙길이나 잔디밭을 걸으면 신기하게도 소화가 잘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발바닥의 위장과 연결된 출장소가 자극을 받아 위장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한 끼 식사를 소화시키는 데는 사람에 따라 500mg의 소화액이 필요합니다. 이는 물컵으로 환산하면 두세 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소화액은 소금 성분인 염소가 충분해야 제대로 분비되는데 반찬을 지나치게 싱겁게 조리해 먹으면 소화액이 부족해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합니다. 과음과 가식으로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는 발바닥의 위장자리를 지압하면 효과가 금세 나타납니다.
여성을 괴롭히는 피부 트러블 중 하나가 거친 피부입니다.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보습제를 바르지 않고도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를 원한다면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을 맨발로 걸으면 갑상선, 간, 부신, 위장과 연결된 발바닥의 출장소를 자극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잔주름 예방과 1년 내내 촉촉한 피부를 원한다면 맨발 걷기도 효과적이지만 충분한 양의 물, 적당량의 소금,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 섭취가 필수입니다. 맨발 걷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가공식품과 산성식품을 멀리하고 식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해서 항상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며 피부와 관련된 발바닥의 출장소를 지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 투석 직전의 환자를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모래 속의 다리를 20분 동안 묻었더니 부종이 사라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맨발로 바닷가 모래사장을 밟으면서 얻은 지압 효과도 한몫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발바닥에는 콩팥을 자극해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지 않을 때도 이곳을 지압하면 콩팥을 자극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팥 질환은 지속적으로 단백뇨를 배출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약물 치료에만 의존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콩팥 2개의 무게는 250g 정도에 불과하지만 1분의 혈액량 1리터를 여과시켜 소변을 하루에 평균 1.5리터를 만들어 몸속의 노폐물, 즉 쓰레기를 배출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주요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가공식품과 산성식품을 멀리 해야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충분한 양의 물과 알칼리성 식품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콩팥 사구체에 약 200만 개나 되는 모세혈관이 서서히 막혀서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하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콩팥 질환자 중에는 수십 년 동안 반찬을 지나치게 싱겁게 또는 무염식으로 조리해서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혈액에는 반드시 나트륨이 0.9% 존재해야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고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믿고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신체는 항상 나트륨 부족에 허덕이게 됩니다. 콩팥은 혈액에 부족한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재흡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다가 지쳐버린 끝에 파업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수십 년 동안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은 결과 콩팥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하루 1.8리터의 생수에 죽염을 티스푼 하나의 분량을 타서 마시면서 반찬도 간단하게 조리해 먹고 맨발 걷기와 발바닥 지압을 꾸준히 하도록 권했습니다. 제 조언대로 실천한 결과 콩팥 기능이 좋아져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방전이 아니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학설은 노화의 원인 물질은
활성산소다입니다. 활성산소는 왜 발생하며 지구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자와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면 24시간 땅과 접촉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종 질병은 세포의 조직의 노화로 발생하지만 그 원인은 몸속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로는 사과와 쇠붙이가 있습니다. 껍질을 깎은 사과를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금세 갈색으로 변색되고 물이 묻은 쇠붙이를 방치해두면 녹이 슬어버립니다. 이는 공기 중의 산소로 산화된 결과인데 필요 이상으로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는 이보다 더욱 강력한 산화력이 있어 몸속의 지방과 단백질을 산화시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속의 활성산소는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요? 사람은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해 에너지를 만들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호흡으로 흡입된 산소의 약 2에서 3%가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활성산소는 몸속으로 침입한 각종 병원균을 물리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없으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병원균의 침입을 당해 목숨을 잃고 마는데 인간과 동물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몸속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지만 평소 적정량이 생성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활성산소가 과잉 생산되면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해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해성 때문에 활성산소를 독성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활성산소가 필요하지만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은 필요 이상의 활성산소를 몸속으로 만들어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 환경의 활성산소를 더욱 많이 생성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모든 치료약에는 신체의 기능의 일부를 억제하거나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량의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치료약 중에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약물은 항암제입니다. 중증의 암 환자가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송두리째 빠지는데 이는 항암제 때문에 활성산소가 과다 발생해 신체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항암제뿐 아니라 호르몬제, 해열제, 소염제, 항생물질을 비롯한 모든 화학물질은 활성산소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소화기 계통은 물론 간이나 콩팥을 비롯한 다른 장기까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강이나 호수의 물을 이용하는 수돗물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살균하기 위해 염소라는 약재를 사용합니다. 염소가 물과 만나면 활성산소의 일종인 치아 염소산으로 변화합니다. 이는 강력한 살균력이 있지만 지방과 단백질도 산화시켜 버릴 정도의 독성이 있으며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도 발생시켜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되도록 합니다. 또한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 성분은 비타민을 파괴하므로 과일과 야채를 수돗물에 오랜 시간 담가두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흉악범으로 변한 과잉의 활성산소를 순하게 만드는 마이너스 전자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주는 천연 피로 회복제 역할 외에도 암 예방과 치유를 돕는 천연 항암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소염제, 숙면을 취하게 하는 천연 수면제, 정신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천연 신경 안전제의 역할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맞는 건강 보조식품인
마이너스 전자가 우리 발밑의 땅에 무한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발밑의 촉촉한 흙과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맨발로 밟기만 하면 언제든지 공짜로 원하는 만큼 마이너스 전자를 무한대로 흡수해 활성산소를 없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파상품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에는 물도 꼭 필요합니다. 천천히 걷든 빨리 걷든 맨발 걷기도 일종의 운동이므로 호흡을 통해 수분이 증발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을 느낀 후에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목이 마르기 전에 수시로 조금씩 마셔야 피가 끈적끈적해져 발생하는 뇌졸중과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몸속의 노폐물인 쓰레기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90%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화를 즐겨 신던 사람이 갑자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딱딱한 땅이나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길이나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오랫동안 걸으면 발목 근육과 무릎 관절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 2, 3일은 30분, 그리고 4, 5일째는 1시간, 일주일째부터는 1시간 30분과 같은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가 익숙해지면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걸어야 효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빠르게 많이 걷는 것보다는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풀숲이나 잔디밭을 맨발로 걷거나 털썩 않는 행위는 삼가해야 합니다. 요즘은 외래종의 찐드기가 전국에 널리 퍼져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는 양말과 신발을 벗고 직접 땅을 밟는 방법, 실내 어싱은 간접적으로 땅과 접촉하는 방법입니다. 야외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비용이 들지 않고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기분 좋은 햇살을 통해서 비타민 D가 생성되고 나무가 울창한 숲에서는 새 울음소리와 함께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고 길가는 풀과 꽃향기가 바람에 날립니다. 자연이 주는 이 모든 최고의 선물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내에서 어싱을 해야 한다면 2002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외부의 땅에 구리봉을 받고 전기줄을 통해 실내의 침대나 어싱 제품에 연결해야 합니다. 2002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접지 시설이 의무적으로 갖춰져 있으므로 전기 콘텐츠에 어싱용 플러그를 꽂아 땅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자를 간접적으로 몸에 흡수하면 됩니다. 단 어싱이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공식품과 산성식품을 피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맨발 걷기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전문적인 부분까지 모두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입니다. 저자는 김영진,
출판사는 성한당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홀리스틱 영양 지도사이다. 미국에서 21세기 최첨단 영양학을 전공하고 자연건강법 보급에 힘쓰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오로지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만이 인체에 필요한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몸은 또 다른 에너지도 흡수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에너지란 바로 지구에 무한정 존재하는 자유전자, 즉 마이너스 전자를 말합니다. 인간은 지구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살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체가 항상 땅에 접촉하고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인간이 지구의 일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편리한 생활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고층 아파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 밑창으로 된 신발,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자동차로 이동하며 지구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공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발밑에 천연치유병원이 24시간 무료로 개방돼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약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참으로 경이로운 천연치유병원입니다. 신체가 땅과 접촉하는 순간 쓰레기에 해당하는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순식간에 제거되고 땅속의 자유전자가 흡수돼 신선한 공기처럼 인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 유명인사가 된 이주선 씨는 1995년 6월 당시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간염이 간경화로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2년 후 1997년 4월에는 말기 간암으로 혈전까지 전이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을 받자마자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때 집 뒤에 있는 청계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작정 집을 나와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오장육부에 좋다라는 말만 믿고 청계산을 놀이터 삼아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맨발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배가 고프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봄, 가을에는 소나무 밑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이 들었고 여름에는 웅덩이 위에 나무에 그물 침대를 쳐놓고 시원하게 물 위에서 잠을 잤으며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곳에 침낭을 깔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남의 사정도 모르고 신선 같은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01년 2월 국립의료원에서 받은 진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암세포 덩어리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암 수술을 받고 치유 중인 지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에게 흙길이나 바닷가 모래사장을 밟으면서 땅과 접촉하기를 권합니다. 조언에 따라 실행에 옮긴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땅이나 바닷물을 밟는 순간부터 기분이 상쾌해지며 기운이 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식생활을 개선한 결과 암이 치유됐거나 개선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만난 K씨는 위암과 폐암으로 힘들게 암과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주에서 자동차로 3, 40분 걸리지만 매일 아침 저녁 2차례 바닷가를 걸리면서 몸이 많이 좋아져서 내친김에 해수욕장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지금 암과 투병하고 계신다면 당장 집 근처의 흙길이나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면증은 잠을 잘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추었는데도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새벽녘에 일어나 잠을 설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불면증은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면서 맨발로 걷거나 땅과 연결된 상태로 잠을 자면 쉽게 해결됩니다. 불면증을 약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던 K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집이지만 안방 벽과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어 보일러의 온수로 난방을 하고 다른 곳만 수리해서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생활할 때는 불면증으로 새벽 3,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 잠자리에 누웠어도 1에서 100까지 수없이 세면서 잠을 들기만 기다렸는데 이사 온 첫날부터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잠만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다가 깨면 마당에서 맨발로 흙을 밟고 또 졸리면 다시 자는 생활을 3일 동안 지속하자 불면증으로 인해 없어졌던 식욕도 생겼습니다. 불면증이 해결되자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 아침마다 기운이 솟는 것을 느끼면서 차츰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K씨가 한 일이라고는 시간이 날 때마다 흙으로 된 마당을 맨발로 밟으며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의 지인 중 한 여성은 65세 여성입니다. 여름철에 전라남도 완도군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약간의 소금을 탄 물을 마시면서 맨발로 길이 3.8km의 모래사장을 왕복 총 7.6km의 거리를 걷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 뒤에 이튿날 체중계에 올라가자 놀랍게도 하루 만에 2kg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의 맨발 운동이 평탄한 맨 땅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많고 전기가 잘 통하는 바닷물을 철벅거리면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빠른 다이어트 효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약간의 소금물을 탄 물을 마시면서 걸어야 합니다. 소금은 각종 영양소를 붙들어매고 몸속 세포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노폐물, 즉 쓰레기를 붙들고 나오는 성질이 있으므로 맹물보다 다이어트 효과가 큽니다. 사이다, 콜라, 주스, 맥주, 막걸리와 같은 청량 음료는 몸속에 생긴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적되도록 부추김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컴퓨터 증후군 증상은 눈이 튀어나올 듯한 통증, 피곤함, 어깨 결림과 목이 뻐근해지는 증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로도 함께 나타납니다. 저도 컴퓨터로 원고를 쓰기 때문에 종종 컴퓨터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맨발로 촉촉한 잔디나 흙을 밟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50cm 길이의 구리봉을 묶고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선을 그곳에 연결해 서재로 끌어들인 뒤에 발목에 부착한 어싱밴드와 접속해 컴퓨터 작업을 해왔는데 그 후로는 컴퓨터 증후군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건조한 겨울철에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가끔 눈이 피곤해지고 어깨가 결리는 것을 느낄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김없이 땅과의 접촉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어싱 밴드를 물에 적셔 착용하면 신기하게도 컴퓨터 증후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땅과 직접 접촉해야 건강해진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직간접적으로 땅과 접촉하면서 생활하게 돼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땅과 접촉하는 일이 줄면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야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 물과 땅을 오가며 사는 개구리와 뱀, 야생의 들고양이를 비롯한 각종 동물, 자유롭게 뛰놀며 텃밭을 마구 파헤치는 토종닭 등은 질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이유는 항상 맨발로 땅과 접촉하며 생활하면서 땅의 기운인 자유전자, 즉 마이너스 전자를 흡수해 에너지를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박사의 주장처럼 모든 동물의 건강 수명은 주거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땅과의 접촉이 단절된 고층 아파트보다는 맨발로 땅을 밟을 수 있는 시골이나 바닷가 근처에 사는 것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요즘은 시골이나 바닷가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해 주말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땅과 접촉하는 다양한 방법. 질병 치유 효과가 있는 흙과 직접 접촉하려 해도 도해지는 물론이고 시골 구석구석까지도 모든 길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맨발 걷기를 할 만한 장소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과 직접 접촉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발로 걷는다. 땅과 직접적인 접촉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촉촉한 곳이나 잔디밭이면 더욱 좋습니다. 콘크리트 길이나 아스팔트 길은 땅과의 접촉이 단절돼 전기가 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싱 효과가 없지만 비 오는 날은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 흙과 접촉한다. 야외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없는 경우에는 캠핑 의자나 간이 의자에 앉아 맨발로 땅을 밟거나 바닷가 모래사장에 발을 묻어도 어싱이 잘 됩니다. 집에서는 맨발과 맨손으로 흙을 밟거나 만지며 텃밭의 채소나 정원의 화초를 가꾸면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땅과 접촉해 지구의 에너지인 마이너스 전자를 다량 흡수한 결과입니다. 물에 들어간다. 물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이므로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강이나 바다, 호수 등에서 수영을 해도 어싱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가를 철퍽거리며 걷기만 해도 어싱이 되며 집에서 목욕할 때 샤워기가 물속에 잠겨 있으면 샤워기를 통해서도 어싱이 됩니다. 자연을 활용한다. 촉촉한 정원, 운동장, 잔디밭을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맨손으로 풀이나 나무를 만져도 땅과 간접적인 접촉이 됩니다. 잔디밭에서 노는 반려동물은 맨발이므로 그들을 쓰다듬어줘도 간접적으로 땅과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어싱 상태의 사람과 접촉한다. 요즘 외국의 일부 병원 또는 마사지 샵에서는 맨발로 땅과 접촉할 기회가 없는 사람을 위해 의사나 마사지사 자신이 어싱이 된 상태로 환자나 고객을 맞이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마사지사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대부분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땅과 접촉해서 마사지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바닷가가 좋다. 처음으로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되도록 바닷가가 좋다라고 권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기가 맑은 바닷가는 도시의 공원에 비해 음이온이 더 많고 소금이 녹아 있어서 맨땅보다 전기가 수백 배나 잘 통하므로 바닷가의 모래찜질, 모래성 쌓기, 수영 등을 즐기면서 어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가에서는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을 밟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는 발가락의 아치 부분에도 자극을 줘서 딱딱한 땅을 밟는 것보다 지압 효과가 훨씬 큽니다. 더욱이 평지보다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므로 다이어트 효과도 땅에 비해서 2배 이상 나타납니다. 찰랑거리는 바닷물을 밟으며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발가락 사이의 무좀은 물론 엄지발톱 밑의 무좀까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가 끝나면 찬물로 씻는다. 맨발 걷기를 오래 한 사람은 추운 겨울철의 눈밭에도 거부감 없이 걸을 수 있지만 맨발 걷기가 끝나면 찬물로 발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씻으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5분이 지나면 오히려 발이 훈훈해지는데 이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철의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가워진 맨발을 갑자기 따뜻한 물에 담그기보다는 먼저 찬물로 씻은 뒤에 미지근한 물에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어식용 신발로 겨울철 동상을 예방한다. 맨발 걷기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겨울철에도 양말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맨발 걷기를 하는데 만약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상이 걱정된다면 어식용 신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식용 신발은 땅과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봉을 신발 밑바닥에 박아 만든 제품으로 동상이 걱정되는 겨울철의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발바닥 지압 효과는 맨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매우 적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신다. 노인이 되면 갈증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노인이 아닌데도 걷기 운동 전에 물을 마시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 물을 마시지 않고 갈증을 참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활발한 신진대사로 체온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며 수분 증발로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고혈압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혈액은 0.9%의 나트륨이 유지돼야 폐혈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금기가 없는 맹물을 마시면 0.9%의 나트륨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한 물을 금세 배출시켜버리므로 화장실 출입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는 갈증이 나타나기 전에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약간의 소금을 탄 물을 마시면서 걸으면 피로감 없이 즐겁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목표는 땅과의 접촉이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첫날부터 촉촉한 땅을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걷다가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겨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맨발 걷기의 목표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촉촉한 땅과 접촉하는 것이므로 첫 2일에서 3일은 30분, 4일째는 1시간, 일주일 후에는 1시간 30분 등과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의 부드러운 모래사장이라도 첫날부터 욕심을 내서 많이 걸으면 안 됩니다. 평소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캠핑 의자 또는 간이 의자에 앉아 맨발로 땅이나 잔디, 모래사장 등을 밟고 있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만 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굳이 많이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과 접촉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만 하면 자신의 질병이 개선되거나 치유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효과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있는지,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로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싱겁게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나 어싱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부신피로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부신피로는 지나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생활습관, 영양 부족 등이 겹치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상태로 늘 피곤하다, 무슨 일을 하든 즐겁지 않다, 앉았다 일어나면 현기증이 난다, 항상 혈압이 낮다 등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부신피로 증후군이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밀에 포함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뇌와 소장을 비롯해 각종 장기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규칙한 생활과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타민, 미네랄, 물, 소금의 부족을 초래해서 부신피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초점을 맞춰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어싱을 해야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물 부족. 추운 겨울철에는 맨발 걷기가 쉽지 않아 땅과의 접촉이 가능한 어싱 제품을 활용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섭취하고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초봄이나 늦가을,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어싱밴드를 손목이나 발목에 착용해도 땅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제가 직접 테스트기로 확인한 적이 여럿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싱밴드를 물에 적셔 사용하는데 이는 신체의 물이 부족해 피부가 건조하다는 신호이므로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노인과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변비는 스트레스, 식이섬유가 전혀 없는 고기 과다 섭취, 채소와 과일 섭취 부족, 운동 부족, 대장의 꿈틀 운동 기능 저하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변비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빨리 배출돼야 될 몸속의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고 정체되어서 나쁜 독소를 몸이 흡수해 치매를 비롯한 온갖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병의 근원인 변비도 진흙탕길이나 바닷가 모래사장을 맨발로 자주 걸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변비와 관련된 발바닥의 지압점은 발바닥의 아치에 있는데 이곳은 딱딱한 맨땅을 밟을 때는 자극이 없지만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이나 모래사장을 밟으면 지압 효과가 나타납니다.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및 육류식품을 줄이고 충분한 양의 물, 소금, 채소, 과일을 섭취하면서 항상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며 마사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맨발 걷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식사 전에 반드시 야채 샐러드를 먹고 식사를 해야 하며 목욕을 자주 하면서 소장과 대장을 자극하는 발바닥 출장소를 지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지는 불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불면증에는 소금을 탄 물을 많이 마시고
목욕을 자주 하며 무조건 맨발로 많이 걸으세요라고 권합니다. 저의 조언을 받아들여 실행한 사람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목욕을 하고 맨발로 걸었더니 난생 처음 꿀잠을 잤다라면서 감탄합니다. 맨발 걷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숙면을 취하게 하는 발바닥의 지압점을 지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의 3대 목표는 식욕이 왕성한 쾌식, 꿀잠을 자는 쾌면, 노폐물을 시원스럽게 배출하는 쾌변입니다. 숙면을 하면 피로회복, 에너지 보존, 기억력 향상, 면역력 증강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잠이 부족하면 피곤하고 졸리거나 기억력, 집중력이 감소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식욕이 증가해서 체중이 불어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며 물과 소금의 부족,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고 신체에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정서적으로 늘 불안하며 심하면 공황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신경이 곤두서서 밤이 돼도 좀처럼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는 규칙적인 생활습관, 알칼리성 식품 위주의 식생활,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 섭취, 맨발 걷기가 좋습니다. 불안과 초조.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역시 무조건 맨발 걷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엄지 발가락에는 각종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하는 뇌하수체, 시상하부, 갑상선, 송과체, 대뇌, 소뇌와 신경으로 연결된 지압점이 있어서 맨발로 걸으면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두뇌와 관련된 발바닥에 지압점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상쾌해지며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맨발로 흙을 밟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환경 호르몬을 비롯해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와 관련된 엄지 발가락을 지압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 불안과 초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엔돌핀,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의 부족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호르몬의 분비를 활성화하는 데는 맨발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물과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물과 인체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소금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찬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간단하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화불량. 식사를 한 뒤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메소꺼우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납니다. 이때 약간의 소금을 탄 물을 한 컵 마시고 맨발로 흙길이나 잔디밭을 걸으면 신기하게도 소화가 잘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발바닥의 위장과 연결된 출장소가 자극을 받아 위장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소화시키는 데는 사람에 따라 500mg의 소화액이 필요합니다. 이는 물컵으로 환산하면 두세 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소화액은 소금 성분인 염소가 충분해야 제대로 분비되는데 반찬을 지나치게 싱겁게 조리해 먹으면 소화액이 부족해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합니다. 과음과 가식으로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는 발바닥의 위장자리를 지압하면 효과가 금세 나타납니다. 여성을 괴롭히는 피부 트러블 중 하나가 거친 피부입니다.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보습제를 바르지 않고도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를 원한다면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을 맨발로 걸으면 갑상선, 간, 부신, 위장과 연결된 발바닥의 출장소를 자극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잔주름 예방과 1년 내내 촉촉한 피부를 원한다면 맨발 걷기도 효과적이지만 충분한 양의 물, 적당량의 소금,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 섭취가 필수입니다. 맨발 걷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가공식품과 산성식품을 멀리하고 식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해서 항상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며 피부와 관련된 발바닥의 출장소를 지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 투석 직전의 환자를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모래 속의 다리를 20분 동안 묻었더니 부종이 사라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맨발로 바닷가 모래사장을 밟으면서 얻은 지압 효과도 한몫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발바닥에는 콩팥을 자극해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지 않을 때도 이곳을 지압하면 콩팥을 자극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팥 질환은 지속적으로 단백뇨를 배출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약물 치료에만 의존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콩팥 2개의 무게는 250g 정도에 불과하지만 1분의 혈액량 1리터를 여과시켜 소변을 하루에 평균 1.5리터를 만들어 몸속의 노폐물, 즉 쓰레기를 배출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주요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가공식품과 산성식품을 멀리 해야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충분한 양의 물과 알칼리성 식품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콩팥 사구체에 약 200만 개나 되는 모세혈관이 서서히 막혀서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하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콩팥 질환자 중에는 수십 년 동안 반찬을 지나치게 싱겁게 또는 무염식으로 조리해서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혈액에는 반드시 나트륨이 0.9% 존재해야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고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믿고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신체는 항상 나트륨 부족에 허덕이게 됩니다. 콩팥은 혈액에 부족한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재흡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다가 지쳐버린 끝에 파업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수십 년 동안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은 결과 콩팥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하루 1.8리터의 생수에 죽염을 티스푼 하나의 분량을 타서 마시면서 반찬도 간단하게 조리해 먹고 맨발 걷기와 발바닥 지압을 꾸준히 하도록 권했습니다. 제 조언대로 실천한 결과 콩팥 기능이 좋아져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방전이 아니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학설은 노화의 원인 물질은 활성산소다입니다. 활성산소는 왜 발생하며 지구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자와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면 24시간 땅과 접촉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종 질병은 세포의 조직의 노화로 발생하지만 그 원인은 몸속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로는 사과와 쇠붙이가 있습니다. 껍질을 깎은 사과를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금세 갈색으로 변색되고 물이 묻은 쇠붙이를 방치해두면 녹이 슬어버립니다. 이는 공기 중의 산소로 산화된 결과인데 필요 이상으로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는 이보다 더욱 강력한 산화력이 있어 몸속의 지방과 단백질을 산화시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속의 활성산소는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요? 사람은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해 에너지를 만들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호흡으로 흡입된 산소의 약 2에서 3%가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활성산소는 몸속으로 침입한 각종 병원균을 물리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없으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병원균의 침입을 당해 목숨을 잃고 마는데 인간과 동물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몸속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지만 평소 적정량이 생성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활성산소가 과잉 생산되면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해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해성 때문에 활성산소를 독성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활성산소가 필요하지만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은 필요 이상의 활성산소를 몸속으로 만들어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 환경의 활성산소를 더욱 많이 생성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모든 치료약에는 신체의 기능의 일부를 억제하거나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량의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치료약 중에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약물은 항암제입니다. 중증의 암 환자가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송두리째 빠지는데 이는 항암제 때문에 활성산소가 과다 발생해 신체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항암제뿐 아니라 호르몬제, 해열제, 소염제, 항생물질을 비롯한 모든 화학물질은 활성산소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소화기 계통은 물론 간이나 콩팥을 비롯한 다른 장기까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강이나 호수의 물을 이용하는 수돗물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살균하기 위해 염소라는 약재를 사용합니다. 염소가 물과 만나면 활성산소의 일종인 치아염소산으로 변화합니다. 이는 강력한 살균력이 있지만 지방과 단백질도 산화시켜 버릴 정도의 독성이 있으며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도 발생시켜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되도록 합니다. 또한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 성분은 비타민을 파괴하므로 과일과 야채를 수돗물에 오랜 시간 담가두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흉합범으로 변한 과잉의 활성산소를 순하게 만드는 마이너스 전자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주는 천연 피로 회복제 역할 외에도 암 예방과 치유를 돕는 천연 항암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소염제, 숙면을 취하게 하는 천연 수면제, 정신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천연 신경 안전제의 역할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맞는 건강 보조식품인 마이너스 전자가 우리 발밑의 땅에 무한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발밑의 촉촉한 흙과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맨발로 밟기만 하면 언제든지 공짜로 원하는 만큼 마이너스 전자를 무한대로 흡수해 활성산소를 없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파상품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에는 물도 꼭 필요합니다. 천천히 걷든 빨리 걷든 맨발 걷기도 일종의 운동이므로 호흡을 통해 수분이 증발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을 느낀 후에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목이 마르기 전에 수시로 조금씩 마셔야 피가 끈적끈적해져 발생하는 뇌졸중과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몸속의 노폐물인 쓰레기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90%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화를 즐겨 신던 사람이 갑자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딱딱한 땅이나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길이나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오랫동안 걸으면 발목 근육과 무릎 관절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 2, 3일은 30분, 그리고 4, 5일째는 1시간, 일주일째부터는 1시간 30분과 같은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가 익숙해지면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걸어야 효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빠르게 많이 걷는 것보다는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풀숲이나 잔디밭을 맨발로 걷거나 털썩 않는 행위는 삼가해야 합니다. 요즘은 외래종의 찐드기가 전국에 널리 퍼져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는 양말과 신발을 벗고 직접 땅을 밟는 방법, 실내 어싱은 간접적으로 땅과 접촉하는 방법입니다. 야외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비용이 들지 않고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기분 좋은 햇살을 통해서 비타민 D가 생성되고 나무가 울창한 숲에서는 새 울음소리와 함께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고 길가는 풀과 꽃향기가 바람에 날립니다. 자연이 주는 이 모든 최고의 선물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내에서 어싱을 해야 한다면 2002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외부의 땅에 구리봉을 받고 전기줄을 통해 실내의 침대나 어싱 제품에 연결해야 합니다. 2002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접지 시설이 의무적으로 갖춰져 있으므로 전기 콘텐츠에 어싱용 플러그를 꽂아 땅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자를 간접적으로 몸에 흡수하면 됩니다. 단 어싱이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공식품과 산성식품을 피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맨발 걷기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전문적인 부분까지 모두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